안녕하십니까. 오늘 SYS 설용수 방송 2월 16일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HA 청심 월드센터라고 하는 곳의 특별 무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월드 서밋, 그러니까 세계 정상들의 국제회의가 거행됐습니다. 물론 국제회의는 롯데호텔 무대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본회의는 전세계 비대면으로 3,814개 TV방송이 방영하는 이런 대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이번에 특별한 행사는 싱크탱크 2022라는 그런 조직위원회가 반기문 위원장과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사입니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157개국,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에는 북한이 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해서 동시가입이 됐고 한 국가로서 양국이 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사회는 동시 수교가 가능하죠. 우리 한국과 수교해서 북한 수교가 가능하고 북한과 수교해서 우리 수교가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157개국이에요. 거기에 아마 대표들을 초청하고 특히 정상들의 초청을 요구한 것으로 합니다. 집행위원회가. 근데 그들의 로고를 잠깐 들으니까 157개국이 거의 한반도의 분단을 도외시하고 있고 통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북한의 인권 같은 것은 아예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또 우리 한국도 통일 문제를 거론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지만 아무리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도 아직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큰 발언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천주평화연합이라고 하는 UPF가 이번 행사를 주최하면서 엄청난 세계 정상들을 바꿔 말하면 참여시켰다 그런 얘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전 부통령 펜스, 국무장관 폼페이오, 심지어 국방장관 에스퍼까지, 또 일본의 아베 신조, 또 폴란드 수상을 지내고 유럽 EU 연합의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마로도, 유고슬라비아의 전 대통령, 또는 이스라엘 총리, 아무튼 전현직 국가 원수급이 의원까지 합쳐서 161명이 참석을 했어요. 아마 한반도에서 당군이 건국가 아니라 최대 규모의 큰 행사입니다. 여기서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논했다 그런 얘기죠. 물론 트럼프가 직접 오지는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보내온 연설을 현장에 들어보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힘의 평화를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적 권리, 인권, 자유, 민주, 심지어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인권, 이런 것은 인간이 부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은 철저히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비핵화하는 지점이 북한의 부흥, 경제 발전을 이루는 첫 출발점이 되니까 기회를 잃지 말라고 김정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미국을 얕잡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의 지도자는 얕잡아 보일 수 있어도 미국은 대단히 큰 나라라고 강조하는 걸 들었습니다. 펜스는 직접 와서 연설했어요.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는 보장받아야 할 반드시 국제적인 동맹이 있고
또 이것을 북으로까지 확산하기 위해서는 북이 비핵화하면서 통일의 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베 신조도 우리에게는 껄끄러운 일본의 총리지만, 전 총리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를 표하고 통일은 인내를 요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인내를 잘했다는 거예요, 한국이. 좀 더 참고 북한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를 쿼드에 동참을까지 요구했어요. 동맹은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동맹이기 때문에 어떤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의 자세가 불투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중국과는 경제적, 전략적 관계고 미국과는 군사적 동맹 관계입니다. 과연 우리가 경제적인 실리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군사적 동맹을 소홀히 하면 어느 날 우리는 우리의 존재 의미를 상실해 버릴 겁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안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 어떤 후보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가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수도권의 방어가 너무 약하다. 미국 핵은 지금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심지어 SLBM 잠수함 미사일이죠. 순항미사일까지 다 전진 배치해서 1월 달에만 7번을 시험 발사한다고 자기들 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한국과 일본, 미국까지를 공격하는 거예요. 괌이라는 미국의 전력 자산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일본 오키나와에 핵잠수함이 있는 곳 다 일시에 폭격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한국에서 1차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단거리나 중거리는 전부 수도권을 일시에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그걸 가지고 이 충청도나 강원도 지역에 배치하면 어떻게 살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차라리 보이라를 놓는다고 그래요. 이런 한심한 후보자가 있어서 되겠냐 그러냐. 제발 저는 부탁입니다. 안보 논쟁, 통일 논쟁만은 심사숙고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이번에 큰 행사를 직접 바라보면서 난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훈센 총리가 어떻게 발벗고 나섰을까? 이 행사 기간 동안에 12일 날이죠. 롯데호텔에서 아마 3회 선악평화상, 노벨상과 같은 규모의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삶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아마 상금만 거액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도 전 세계를 괴롭히는 코로나 때문에 영국의 사라 길버트라고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해낸 기술 요원이 선정됐더라고요. 과학자죠. 기술자죠. 소위 바이러스 연구자죠. 그리고 바이러스를 보급하는 협회가 상을 받았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보람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상금을 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류에 공헌한 사람을 뽑아다가 시상을 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거기에 공로상이 하나씩 있어요. 작년에는 우리 반기문 총장이 세계 평화를 위해 공헌했다고 했고, 이번에는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받았어요. 훈센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캄보디아는 70년대 베트남이 캄보디아의 공산화를 시도했는데 거기 정권을 잡고 나온 정권이 폴포트 정권이에요. 그 폴포트가 킬링필드, 인구 600만 중에서 약 200만, 정확하니 어떤 경우는 300만까지 죽였다고 그래요. 인구 절반을 죽여버린 거죠. 그 현장에 가서 문자 그대로 킬링필드죠. 해골단이 산적해 있어요. 간데마다. 어떻게 죽였냐? 죄를 묻지 않았대요. 무조건 들판에다 사람을 세워놓고 손을 들으라고. 이 손바닥을 쪼르르 만져보고 손바닥이 거친 사람은 노동자이기나 농민이다. 삽자루 들고 망치 들었으니까.
살려주고, 손이 번드는 사람은 인테리들이다 이거야. 지식인. 이것들은 잔소리만 했지 놀고 먹었다 이거야. 그래서 처단해버렸다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과학적 공로라든지 정신적인 세계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공산당은 인간을 도구로 보니까 물질로. 유물론이잖아요. 그들의 철학이. 신이 부정되지 않아요. 어떤 존엄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근거가.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때 정보장교 훈센이 베트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폴포트 정권을 붕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개방을 하고 상당히 건전한 국가로 성장을 시켜놨어요. 훈센은 딱히 평양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평양 대사관도 있죠, 거기에. 북한 대사관. 그런데 우리 이 천주 평화연합에서는 세계 평화, 인간의 삶에 대한 가치, 인명에 대한 존중, 이런 사상을 모토로 하는 이런 국제조직에 앞장서가지고 우리 반기문 총장과 함께 집행위원장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특히 이번에 감동을 받은 것은 전 세계인이 와서 한국을 새롭게 조명하고 분단의 고통을 이해하고 어찌든 통일을 못 사가겠어 157개국에 선언문을 보내고, 서울 선언문이죠, 보내고 동시가입, 동시 수교를 했으니까 좀 더 한국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한국 평화통일의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물론 참석한 국가도 있고 오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국제규모의 행사에 제가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최소한도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못 나온다 하더라도 외무부 장관이라도 와서 인사를 해야 할 겁니다. 그게 국제적 예의예요. 또 국가를 대신해서 큰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80년 중반기에 영국을 갔더니 옥스퍼드 대학을 방문하니까 다행히 거기 도서관에 세계를 빛낸 500인이 쫙 걸려있더라고요. 저는 뭐 이름도 모르고 참 어떤 분인지 불과 몇 사람밖에 기억이 안 남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3사람 거기 걸려있어요. 한 분은 세종대왕, 한글 창제가 인류 역사 공헌에 기대한 공헌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 언어가 한 600개 된답니다만 문자를 가진 언어는 100개밖에 없고 그 중에 한글만큼 뛰어난, 특히나 정보화사에서 가장 유용한 문자는, 정보라는 건 바로 스피드 전달 능력이 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언어만큼 문자화해가지고 인간의 정서를 실제로 전달하는 능력을 가진 언어는 없습니다. 지금 영어가 세계적인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마저도 제대로 해독이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맥도날드를 마구도 나루도 그럽니다. 또 중국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구가구락 그래요.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 한글만이 정확하게 맥도날드를 코카콜라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세종대왕 위대한 분이죠. 백성을 위해서 훈민정음이잖아요.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세계 해전사상 이순신만큼 12척의 배를 가지고 300여 척의 배를 격파해버렸지 않습니까? 다 해전에서 파손돼버리고 남도사령관으로 왕이 다시 옥중에서 끌어내가지고 내려보냈을 때 중앙에서는, 조정에서는 해군을 소위 해체해버리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리멸멸돼 버렸다고. 그때 이순신이 선조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편지에 유명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아직도 짐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12척의 배가 남았다고. 300여 척이 넘는 배하고 상대해야 되는데 12척을 가지고도 자신있게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명랑대첩에서. 그게 바로 이순신. 그래서 일순제도 일본의 무슨 해군 해대군 대장인가요? 그런 분들이 가장 위대한 존경하는 장군으로서 이순신을 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아주 낙후된 나라에서 1950년 60년 사이에 세계 최하위 빈국에서 지금 경제권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가는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참 자랑스럽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운 것은 런던 박물관에 갔을 때 영국 대영 제국 시대 유니온 잭이 세계를 휘날릴 때 영국이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훔쳐다가 박물관에 전시했습니까? 심지어 이집트에서 가져온 피라미드도 있어요. 그 거대한 돌덩어리를 어떻게 싫어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국관에 가니까, 물론 80년대 중반입니까? 뭐 우리 걸 크게 자랑할 때는 없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렇지. 한국관에 가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쓰고 다니던 가다고, 담뱃대하고, 우리 실록 몇 권 있더라고요. 마음 아프더라고요. 검은 고가 하나 있고. 지금 같으면 반도체라든지, 심지어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텔레비전, 냉장고라도 갖다 놨으면 세계가 눈을 부릅뜨고 자동차 갖다 놔서 볼 겁니다. 그때는 그런 자랑할 만한 우리 것이 없어요. 그래도 가다고 담뱃대는 너무했잖아요. 다행히 하나 위로를 받은 것은 갓을 영어로 God,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G-O-O-D. 그러니까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보다가 의아해. 어떻게 하나님 모자가 이렇게 생겼냐고. 한국 사람은 하나님을 일찍부터 쓰고 다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우리나라가 위대한 어르신들이 계셨구나. 애국가에 하나님도 있더니 뭐 쓰고 다니는 모자에다가 갓이라는 표현을 썼구나. 그 말총으로 만든 모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의관. 이걸로 위로를 받게끔 이런 상황에서 언제 대한민국이 이렇게 커가지고, 더군다나 세계를 움직일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셔가지고 전 세계를 동원해서 어제 그제까지 세계를 호령하던 트럼프 같은 사람이 한국의 힘을 통한 평화를 선언하고, 한국의 평화에 대한 인내가 위대하다고 그러고, 대한민국은 가치동맹으로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와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칭찬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이 한국 통일을 염려하도록까지 국제회의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훈센 총리하고 회담을 했고, 펜스 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한 3시간 동안 한반도 미래에 대한 전략에 대한 토의를 했더라고요. 아마 북한의 핵 문제, 그 다음에 한반도 DMZ 문제,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의 의미,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한미 동맹에 더 높은 뜻을 생긴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귀한 시간에 싱크탱크 2022 한반도 신통일 한국을 위한 평화통일 대안을 검토하는 싱크탱크 월드 서밋회의에서, 물론 천주 평화연합이 관리하고 주관하는 세계 국회의원 연맹, IAPP라든지 종교인 연맹, 연합, 과학자의 대회, 언론인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미 북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한학자 총재가 북한에다가 국회의원 한 300명을 평양에 초청하시오. 당신들을 세계 무대에 올려줄 거고 거기서 진지하게 검토해서 미래 방향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부디 3,814개 TV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연결했지만
오늘 아직도 이 부분에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규모 있고 큰 행사입니까? 전 세계인의 힘을 모으지 않고는 우리 한반도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이 국제관계 때문에 분단이 된 거 아닙니까? 미소가 분을 점령하고, 어차피 미소가 손을 들어줘야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통일이 되는 겁니다. 독일 통일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EU라고는 유럽 연맹이 유로피안 유니온이 만들어지니까 동서독을 갈라놔가지고는 도저히 유니온 힘을 쓰지 못하잖아요. 그걸 통일시켜줘야만 EU 전체 이익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또 북쪽에 있던 폴란드, 체코, 유고 이런 나라들이 다 EU에 가입을 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불사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힘에 맞서서 공동대응을 하니까 러시아가 철군을 지금 단행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우리 같은 한반도는 동맹관계를 결속시켜서 국제적인 연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제든 희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보를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겁니다. 국제관계는. 이런 면에서 이번 행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되새겨 주기를 바라고, 이 행사를 만들어 주신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더 감사하면서 이번에 거행된 월드 서밋 2022 싱크탱크에 대해서 국제회의 이런 문제들이 다뤄졌다는 것, 또 세계 유명한 정상들이 와서 직접 연설하고 또 선악평화상 받고 의미 있는 행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진행됐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갑니다.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